오늘의 본문 주제는 이제 여성은 지구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제가 타이틀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사님네가 계시는데 우리 여성 불자들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렇다 세다 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샤카디타라는 행사를 치르고 와서 제가 그 중심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 샤카디타라는 것은 이제 여성은 지구의 중심이다라고 봤을 때 샤카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뜻해요. 그리고 디타라는 것은 딸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샤카디타라고 하면 붓다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딸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2년에 한 번씩 불교국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 홍콩에서 그 행사를 개최할 때 저희 의대 본각 스님과 또한 불자 중에 조은수 교수라는 분이 2004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길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승가대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렀고 그 다음에 한 19년 만인가 2023년에 정말 거룩하고 성대하게 코엑스에서 국가의 예산, 시의 예산, 지원 또 이 구의 지원금 또 우리 스님네들의 불자들의 어떤 참가비로 인해서 거룩하게 2,800명이라는 분들이 모여서 거의가 열흘 동안을 일주일 동안 하고 또 이제 백담사까지 그렇게 하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항상 이기 속에서 깨어있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쿠칭이라는 데서 열린 그 주제는 전환기의 불교 여성 변화를 모색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한국의 대표성을 띄어서 거의가 한 스님네와 비구니 스님네와 불자들이 거의 100분 가까이 90몇 분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구니 수계 계단이 있는 나라는 갖춘 나라는 한국하고 대만뿐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불교 국가에서 비구니 승단이 발족되면서 베트남하고 스리랑카 이렇게 수계를 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수계를. 그래하고 또한 그렇게 수계를 하는 가운데서는 스님네가 비구 스님네가 이렇게 비구니 스님네가 막 뭐를 활성화시키고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지만 나라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국모, 왕녀 이런 분들이 지지를 하면서 수계의 그 계단이 생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금년에 11월 달에 또한 부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수계를 이제 비구니 수계 법회가 있는데 그때 또 저희가 참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준이 있고 또한 경제도 발전돼 있고 또 의식도 굉장히 이렇게 고취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나가 보면 비구니 스님 중에서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굉장히 자긍심이나 자부심이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부탄에서는 그 티베트 스님들의 그런 수계 중심인데 계를설하는 스님네는 비구 스님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에게 계를 설할 때 비구니 스님들이 계를 내려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티베트 그쪽에는 비구 스님이 설하는데 동서양에서 계단이 없는 비구니 계를 받을 수 없는 스님들이 모입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부탄에. 그래서 뭐냐면
그래도 우리 역사가 비구니의 수계, 또한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갖춰져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가 한국과 대만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그 요청이 와서 저희가 수계하려면 이제 나름대로 행사비가 들잖아요. 그거를 지원해 줬습니다. 100%는 아니라도. 그래서 저희가 또한 초청받아서 그 부탄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스님네가 비구니 스님들이 이 스님이 됐다라고 할 때 뭐 외계에서 오는 게 아니고 땅에서 솟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오잖아요. 사회에서 입산을 해서 스님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회에 그 여성들의 직위나 여성들의 생활이나 문화나 이거를 반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말레이시아가 그 구층에서 제가 느낀 바는 이제 그 나라의 성장이나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종교성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이 대만이나 우리 한국이나 지금의 그 나라 대만이나 한국은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같은 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볼 수가 있고 아직도 그런 뭐냐면 보면은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이 이 교육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논문 발표하는 거 보면 우리의 한 70년대, 80년대 이런 걸 엿볼 수가 있고 아직도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보면 금생에는 감히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금생에는 이렇게 공덕을 짓고 업장소멸을 하고 비구 스님네들의 어떤 그런 걸 찬탄하면서 한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비구로 태어난다. 이런 어떤 그런 정서나 생활 문화나 성향이 강하죠. 그런데 점점 이제 세계화가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농경 사회 때는 이 여성들이 힘이 없습니다. 남성들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동물들을 다뤄야 되고 짐승들을 다뤄야 되고 또 땅을 파서 그 힘을 써야 되고 했을 때는 그 남성 중심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 지구촌이라는 이건 세계에서 나름대로의 뭐냐면 이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이 남자들도 지쳐 있고 여자들도 지쳐 있는 이 중심에서 그래도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고 또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고 그런 혼란한 그 세계에 이끌어갈 수 있는 거는 유연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어떠한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어떠한 여성들의 역할이 이 중심이 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역할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이런 큰 계곡이 물이 그 계곡이라는 거기를 지켜낼 때 바위라든가 어떤 돌 같은 것이 박혀져 있지 않으면 그 계곡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꽉 지키고 있는 게 돌이라면 돌은 강함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골을 잘 길을 들이고 그 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자연스럽게 길을 내는 건 물입니다. 그냥 물이 유연성이잖아요. 그 유연성의 따뜻함의 그 유연성의 상징이 여자고 또한 그 지켜내는 돌의 강함이 남자라면 그게 세고 약하고가 없어요. 조화지요, 조화. 그래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여자아이라 그러잖아. 칭호를 하면 오늘은 이제 여성은 지구의 중심이다라는 거니까 여자아이라 하고 조금 크면 소녀라 하고 조금 더 크면 여성이라 하고 그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딱 낳으면 어머니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성숙되면 부인이라 하고 거기서 더 나가 할머니라 하잖아요.
근데 예로부터 한 가정을 지켜내는 중심 인물은 어머니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훈이 천년을 간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경제에 힘이 강한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함께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어머니의 가슴에 따뜻한 사랑의 피를 먹고 컸다라는 거, 그 어머니 손에 밥을 얻어 먹었다는 거, 그 어머니의 같이 하면서 그런 생활하면서 어머니의 행동,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이 나는 세상이야라고 안 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세상과 사회를 만드는데 그 세상의 중심이 남자라면 그 남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그 남자가 걸어갈 수 있고 그 남자가 이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에너지나 그 중심이나 길들여지는 건 여자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것은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가 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엄마라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잖아요. 이 지구 각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남자라면 그 힘이라면 그 남자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인간의 인성을 키워내는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힘이죠. 현대의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생활을 겸행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필요한 것은 자비심과 화합이라고 봐요. 참 옛날에 그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벌써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혼을 한다 하면 그걸 이혼을 안 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은 그 이혼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가볍게는 안 하지만 옛날 같진 않아요. 근데 그때의 피해자는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뭐를 압니까? 세상의 아픔을 압니까? 이 세상에 험한 걸 압니까? 그냥 장승 같은 엄마 아빠를 믿고 사는데 그 엄마 아빠가 그 헤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픔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또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가라고 하면 각자 자기한테 가고 각자 자기한테 간 그 영향은 사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 보면 여성의 신체 조건상 자연에서 숲속에서 수행하기가 어렵다 하여 그 제재를 많이 하셨습니다. 입산 출가하는 것을 처음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역사는 접어놓고 제일 먼저 부처님을 키워낸 이모서부터 부인서부터 또한 집안 여성들로부터 입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중암경에 보면 부처님이 부탁을 합니다. 나우라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성을 얕보지 마라. 여인을 공경하라. 나우라가 아들이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인의 마음은 부드럽되 단단하다. 깊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다 여인이라는 것은 얕보지 마라 라고 하셨고, 쌍유따라 니까야는 쌍유따라는 잡암경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말라카 비구니 수행자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성은 수행의 주체이며 자비의 근원이다. 생명을 품고 있고 타인의 아픔을 자비로서 돌보고 자신을 낮춰서 남을 이롭게 하는 선천적으로 자비심을 품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부요원행원품에 보면 비발라라는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심부름으로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포용하며 유연함으로 법을 깨닫는데 힘을 길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
비구니를 얕보지 마라 이렇게 부탁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애쓰셨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라는 성 자체가 다릅니다. 신체 조건이 다르고 다릅니다. 벌써 내가 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상담을 배우면서 신체 조건을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행경막이 아주 중심입니다. 행경막 중심으로 흉곽 호흡을 하는 건 여자고 행경막 중심으로 복식 호흡은 하는 게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굉장히 이 생각이 빠릅니다. 가슴에서 숨을 쉬면서 말할 때 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뛰어나고 남자들은 복식 호흡을 하면서 공간 개념이 뛰어나다. 라고 해서 말을 하면 집니다. 남자들이. 근데 이 가치관에 있어서가 아니라 삶의 그런 중심이 여자분들은 자식을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함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끌어 가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좋게 말하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는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고 남자들은 모험심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지 않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쟁과 이런 사회에서 모험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이 남자 입장에서는 잔소리인 거예요. 잔소리.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려서 한 생을 산다는 건 굉장한 수행과 고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많은 특히 가정에 우리 여성분들을 만나봤을 때 아이고 어떤 때는 참 애쓰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여인 옆에서 사는 남자가 고생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이 엄마를 둔 자식이 참 행복했겠다라는 어떤 엄마는 아이고 이 엄마 옆에서 자식이 커나느라고 애썼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너무나 여러분들은 복덕과 지혜와 정말 지성과 미모와 경제력을 다 갖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맺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애썼다는 말을 드리면서 여성은 지구의 중심이다.